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코로나19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개학을 7일 연기해서 3월 9일에 개학이 예정돼 있는데, 교육부는 여기에 14일을 더 연기해서 3월 23일에 개학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이쌤의 공부톡톡 주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4일 추가 개학 연기, 우리의 1학기 괜찮을까요? 네, 오늘 방송은 교육부 보도자료를 같이 알려드리고 쭉 읽어드리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요약해드리고, 이게 학생들이나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해설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교육부 발표 내용인데요. 전국의 모든 유, 초, 중, 고등학교 신학기 개학일을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왜 했냐면, 이제 교육부랑 질병관리본부 및 전문가들이랑 막 얘기를 해보니까 3주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대요. 세 번째는 이거 왜 하느냐, 왜 14일이나 또 연기하냐, 왜 하냐면 학생의 감염을 방지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네 번째. 이 14일이나 더 미루게 됐는데, 이 21일 어떡하냐? 여름, 겨울방학을 우선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겨울방학에서, 수업 일수 21일을 빼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학생들은 방학 일수가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수업 일수 확보를 한다고 하고요. 만약에 지금보다 더 추가 휴업이 발생한다면, 법정 수업일을 10%까지, 그러니까 19일까지는 더 줄일 수 있다. 요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전국 단위 휴원은 여기까지, 전국 단위 개학 연기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대구 지역이나 경북 지역이나 이런 좀 특별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야, 여기 좀 더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드시면 19일까지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2, 3주까지도 더 연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거는 각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맡기겠다라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말씀하셨고, 네, 만약에 특정 지역에 2, 3주 추가로 더 연기를 하게 되면은 학사 일정이 엄청나게 밀리게 되어서 중간고사를 개학하자마자 2, 3주 후에 보통 5월 초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밀게 되고, 또 기말고사도 밀리게 되고, 2학기 시작할 때도 좀 밀리게 되고, 진도도 엉망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또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아마 요 안에서 무조건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모든 희망을 갖고 있는데, 아마 요거보다 더 밀리게 되면, 개학이 더 밀리게 되면은 아마 해당 지역이나 해당 학교 학생들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기사가 나왔는데 고3은 어떻게 하냐, 이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 보기에도 되게 짠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3월에 돌입해서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전체 중에 3월, 6월, 9월 모의고사 제일 중요한데, 근데 3월 모의고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아침마다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집에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은 늦잠 자고 싶고 공부 잘 안 되고,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도 휴원 중이고, 독서실 가야 되는데 독서실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원도 독서실도 못 가고 고등학교 3학년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수능도 좀 미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친구들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다음 발표한 내용은 학생 학습 지원 및 생활 지도인데요. 네, 그래서 유치원의 긴급 돌봄 서비스, 그리고 학원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3월 초, 지금이죠. 3월 첫 주에 담임 배정을 해주실 거고,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도 쓰고, e학스터, EBS 동영상, 자유형 온라인 컨텐츠, 이런 것들을 무료로 막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들어갔다 왔는데요. 에듀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교과서 몰라서 공부 못한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야, 이거 학기 이렇게 됐는데 좀 미리 교과서도 열어보고 공부해라,
그런데 교과서가 없어 엄마. 교과서 뭔지도 몰라. 막 이런 애들이 많다고요. 근데 지금 요 홈페이지에 가면은 교과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 저작권 문제가 허락하는 한에서 교과서를 다운받을 수 있답니다. 이게 사회, 과학, 영어 이런 것들이라고 하고요. 좀 아쉬웠어요. 출판사들 어차피 교과서 요 뷰어 안에서만 다운받는 건데 그걸 좀 해주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어쨌든 사회, 과학, 영어는 다운받아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학생들은 영어, 사회, 과학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읽어보시고 별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읽어보는 거 해주시고 공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2주차부터는 온라인 학급방 등을 통해서 예습 과제 그리고 학습 피드백 같은 거 제공한다고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SNS가 있겠지만 아마도 단톡방이겠죠? 네, 대부분 이거를 활용하시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동영상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을 포함한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볼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에듀넷이고요. 나머지 문제는 이제 긴급 돌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공해 주시는 거고, 가족 돌봄을 많이 권장하신다고. 그래서 이건 아이들 얘기죠. 학생들 말고 아이들. 그래서 유연근무제나 가족 돌봄 휴가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고요. 마지막 파트는 학원입니다. 일단은 학원에 대한 휴원을 적극 권고하겠다. 그리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 이게 뭡니까? 학원한테 휴원하세요 이렇게 좀 세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오셔가지고 야 너네 제대로 하는 거 맞아? 막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고, 사실 제 주변에 보니까 큰 학원들이 먼저 휴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학원이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정부가 들어올지. 대구의 경우는 92%의 학원이 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도권은 아직도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컨텐츠에 이제 학원이 왜 휴원을 못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휴원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휴원했다가 개원하면은 방역 소독비를 지원해준대요, 정부에서. 글쎄 뭐 이거 얼마나 한다고. 지금 요렇게 지금 푼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번 콘텐츠에 말씀드렸지만 학원은 지금 2주 3주 쉬면은 학원의 문을 닫거나 폐원하거나 해고하거나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학원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합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기재부겠지요. 네, 저번에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세한 학원들은 폐원 직전입니다. 폐원 직전이고, 뭐 자동차 돌리지 않는 학원 정도, 영세학원이죠. 다 폐원 직전이고, 아마 거기 주렁주렁 달려있는 선생님들도 해고 직전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밖 교육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님들께 관심을 당부했다라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이 이제 PC방 같은 데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PC방 사장님이 성명서 내셨더라고요. 왜 PC방만 콕 집어서 얘기하냐? 당구장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근데 제가 뉴스 보니까 PC방에 확진자가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고, 또 헬스장도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시설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대학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제 구독자분들이 대학생과는 관계 없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대교협이랑 전문대교협이 건의한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하지 않고 인터넷 수업, 재택 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원격 수업을 활용해서 실시해라. 그 과정은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 학생들과 협의해서 하면 되고 컨텐츠도 알아서 하면 된다. 단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대학교 평가하잖아요. 교육부가 대학교 평가해가지고 너네 왜 이렇게 운영 이렇게 해? 너네 학생 인원 80%만 받아? 이런 것들을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일단 결론 지어보면은 가장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14일 계약을 연기했을 때 학교들 어떡하냐. 너네 공부 어떻게든 교육청에서 해볼게. 교육부에서 해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학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아이들이 14일, 21일 동안 그래도 학기 준비 좀 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할 수 있게 책이라도 다 사주시고 좀, 네, 자습서라든가 시험 준비할 수 있는 책들, 문제집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미리 좀 사주시고
그게 이제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영아들, 유아들이죠. 이제 학생들이 아니고 그 영아들,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긴급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9시부터 5시까지 해줄게. 그리고 관계부처한테 많이 얘기하고 기업한테도 많이 압박 넣어서 너네들 다 쉴 수 있게 해줄게. 직접 볼 수 있으면 봐라. 이런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학원이죠. 학원. 네. 학원 제발 휴업 좀 해. 제발 휴원 좀 해. 이거죠. 꼭 저도 저번 컨텐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휴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대학교 너네들은 다 원격 수업할 수 있게 해줄게. 불이익 주지 않을게 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14일 계약 연기 사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동안 너무 놀지 마시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학생들 집에서 퍼져 있지 못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 톡톡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땡큐.